너 미쳤니? 거기가 어디라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아빠는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만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간다는 딸과 반대하는 아버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계신 아벨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 살고 있는 아벨입니다. 제게는 오래된 친구 피터가 있는데요. 피터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피터는 딸바보로 아주 유명합니다. 딸이 예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정말 심할 정도로 딸을 과잉 보호해서 친구인 제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아요. 늘 딸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딸을 따라다니기도 해서 딸이 피터를 피해 다니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러던 어느 날 피터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딸이 갑자기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피터의 딸이 남긴 쪽지에는 한국으로 떠나니 찾지 말라는 내용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피터는 딸이 사라진 그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피터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친구들이 피터를 달래느라 밤새 혼이 났을 정도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피터는 직장에 장기 휴가를 내고 딸을 따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난 피터는 강남에 도착한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피터의 딸 스테파니는 어릴 적부터 모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사실 피터가 사별한 아내 릴라도 모델이었거든요. 릴라는 스테파니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는 어릴 적부터 엄마를 사진으로만 추억할 수 있었죠. 스테파니는 엄마가 모델 활동을 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며 엄마처럼 모델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피터네 집에 놀러 가면 스테파니는 제 앞에서 빙빙 돌며 모델 포즈를 취하고 워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꿈은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스테파니는 모델이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을 정도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모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홀로 수많은 오디션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스테파니는 늘 해맑은 얼굴로 다음에는 꼭 붙겠다는 긍정적인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힘들 텐데도 스테파니는 자신의 목표를 정조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꼭 스테파니의 엄마 릴라를 보는 것 같았죠. 스테파니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는 여기저기서 모델 일을 따내기 시작했고 키예프의 패션쇼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모델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벌며 모델 학원비를 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피터에게 생활비까지 줄 정도로 모델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피터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스테파니는 중학생답지 않게 자신의 일과 꿈에 무척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스테파니는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있어 보이던 스테파니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다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전쟁이란 건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쟁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2022년 스테파니는 화보 촬영 때문에 키이우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되었어요. 러시아가 퍼붓는 엄청난 미사일 공습에 우크라이나는 초토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스테파니는 미사일 파편을 맞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모델 일을 하던 스테파니에게 얼굴의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스테파니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스테파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였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늘 반짝이던 스테파니의 눈에는 모든 빛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어요. 피터도 너무 마음 아파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스테파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퇴원 후 스테파니는 방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전부 토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테파니는 말라가고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스테파니를 보면서 피터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피터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더 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방에서 처박혀서 히키코모리가 되어가는 스테파니를 보며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이 흘러가던 중 스테파니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고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해 피터가 놀라방에 들어가 봤더니 스테파니가 SNS를 보고 흥분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파니는 한 여자아이의 SNS를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 여자아이는 스테파니의 경쟁자였는데 늘 스테파니에게 밀려 2위를 했었는데 글쎄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고 스테파니가 모델을 했던 자리를 꿰차버린 거였어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스테파니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스테파니는 자신도 한국에 가서 성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스테파니는 한국 성형외과를 검색해보며 한국의 성형수술 수준은 세계 최고이고 자신의 흉터를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성형만 받으면 다시 모델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피터는 스테파니의 한국행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딸이 또다시 전쟁이 도사리는 국가에 간다고 하니 말릴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다 매번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피터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스테파니는 현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혼자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터는 스테파니가 조금 더 안정된 후 안전한 나라에서 흉터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피터는 자국에서 전쟁의 파편에 상처 입은 스테파니가 한국에서 같은 일을 겪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니의 한국행을 결사 반대했어요. 그렇다 보니 스테파니는 결국 피터 몰래 한국행을 계획했고 자신이 모델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을 가지고 피터 몰래 한국으로 떠나버린 거죠. 퇴근한 피터는 스테파니의 방에 남겨져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피터의 집에 모여 밤새 피터를 위로해줬을 정도로 피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피터는 직장에 장기 휴가를 내고 며칠 후 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피터는 30여 년간 휴가 한 번 내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테파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바로 한국행을 택했어요. 피터는 스테파니를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며 피터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피터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한국이란 나라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뉴스에서 본 것처럼 핵전쟁이 엄습하는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까 두렵기도 했고 스테파니가 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피터에게는 스테파니가 최우선이었죠. 어떤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피터는 아빠니까 스테파니를 위한 일만 할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터는 정말 놀랐습니다. 피터가 상상한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 피터는 이게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나라에서 가능한 수준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외국인 관광객들로 공항이 붐비는 것을 보고 피터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에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지 피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피터는 한류도 잘 모르고 한국이란 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피터는 물어물어 한국의 성형외과가 많은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피터는 강남역에 도착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살면서 본 적 없던 빽빽한 빌딩 숲에 압도당해 다리가 후들거릴 지경이었죠. 피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스테파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피터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에 정말 놀랐고 울먹이며 자신은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피터는 일단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스테파니에게 말했고 스테파니는 자신이 있는 성형외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피터는 스테파니가 있는 성형외과로 향했는데
처음 도착해서 이게 병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같지 않고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스테파니가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피터는 당장 스테파니를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피터를 만나자 반가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도 그런 스테파니가 안쓰럽고 홀로 이 먼 곳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터는 스테파니에게 어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여긴 병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곳에서 너가 수술받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스테파니는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여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같이 의사를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지만 스테파니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마치 호화로운 호텔 같아 보이는 세련된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고 계속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피터에게 병원의 간호사들이 웰컴티와 간식까지 가져다 주자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라는 의문과 이런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켜 사기를 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피터는 스테파니에게 이런 병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다시 한번 따져 물었지만 스테파니는 피터에게 아빠가 한국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많은 모델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모델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며 말하며 자신은 모델을 하며 정말 행복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생겨버렸고 그 이후 자신의 인생을 잃었으며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으며 한국에서의 수술이 마지막 기회이니 아빠는 그 기회를 빼앗지 말라고까지 강하게 말하자 피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테파니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죠. 피터는 한국에 대해 알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피터는 스테파니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스테파니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 한국의 성형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세계 각지에서 오고 있다는 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성형 기술은 아시아 1위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의 유명 배우들도 한국 의사에게 동안 시술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의 성형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피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국가였습니다. GDP 수준은 일본보다도 높았고 선진국 레벨에 속하는 무척이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피터는 공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펼쳐진 초호화의 현대적 건물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보호자의 입장으로 스테파니의 집도의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그 병원에는 우크라이나어 통역관까지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피터였음에도 정말 수월하게 스테파니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수술할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궁금했던 것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볼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는 집도의와 상담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스테파니의 얼굴을 3D 스캐너로 분석해서 테이블 위에 입체적으로 띄운 후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흉터 제거 수술과 함께 평소 고민이 있던 매부리코까지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매부리코 수술 후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해주니 피터는 안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나가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역관에게 슬쩍 물어보니 한국의 성형 기술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며 한국으로 성형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의 수가 한 해 19만 명이 넘으며 이 성형외과가 한국 1위 성형외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도 이 병원에서 성형을 했고 실제로 자신이 통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다들 수술이 잘 되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술과 설비를 보유했지만 가격은 정말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테파니의 수술 비용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의료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의사가 많지 않아 의료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니의 흉터 제거 수술을 하려면 한 달은 굶어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술의 결과는 좋지 못할 것이 뻔하기에 다들 다른 나라로 가서 수술을 받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수술 비용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었죠. 피터는 왜 스테파니가 먼 한국까지 와서 수술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점점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의 수술을 기다리면서도 병원의 간호사분들이 정말 능숙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피터는 혹시 스테파니가 수술을 하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거나 회복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의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며 피터의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피터를 보고 통역관과 간호사들이 위로를 해주었고 잘 될 거라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스테파니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해도 자신은 스테파니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때 얼굴에 붕대를 감은 스테파니가 수술방에서 나오고 스테파니의 집도의 선생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집도의는 수술이 아주 잘 되었고 스테파니는 예전에 가졌던 아름다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피터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테파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고생했다며 이제는 아빠가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수술 후 스테파니의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무색하게도 병원에서는 스테파니의 상태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스테파니의 마취가 끝나자마자 씹기 쉽고 소화도 잘 되는 한국의 죽이라는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보호자인 피터의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피터는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주는 식사처럼 고급스럽고 정갈했습니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데 수술 후 결과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국의 병원은 우크라이나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붓기에 좋은 호박즙과 흉터 치유에 좋은 약까지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 스테파니는 얼굴에 붓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스테파니와 피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붕대를 풀고 실밥을 제거한 스테파니의 얼굴에 피터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직 흉터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전쟁의 상흔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상처가 좋아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의 고민이었던 메브리코는 매끈하게 정리되어 더 세련되고 날렵한 이미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피터는 정말 놀랐고 스테파니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터와 스테파니는 성형외과를 나와 강남의 분주한 거리에 발을 디디며 희망이 가득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길기도 길고 험난할 수 있겠지만 스테파니는 아빠와 함께, 피터는 딸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화와도 같은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터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영원히 스테파니의 가장 큰 울타리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가득 스테파니에 대한 사랑을 품으며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스테파니는 하루하루 옅어져가는 자신의 상처를 보며 예전과 같은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몇 개월이 지나야 회복된다고 하기는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메이크업을 통해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스테파니는 모델로서의 일상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 입은 얼굴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자 각종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스테파니를 찾기 시작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진 모습에 예전보다 더 다양한 모델 일을 맡게 되어 스테파니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스테파니는 예전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스테파니는 자신의 상처를 수술해준 한국의 의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예전의 삶을 되찾았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한국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한국의 의사도 스테파니의 편지를 받고 감동했고, 앞으로 스테파니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형외과의 광고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과 같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광고 모델을 수락하였고, 지금은 모델 촬영을 위해 한국에 가 있습니다. 피터와 스테파니는 이 모델 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는 한국에 있는 스테파니를 생각하며 그간의 일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었던 스테파니가 말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렸던 일, 자신이 한국까지 따라갔던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을 곱씹어보며 한국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상처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한국의 성형의술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터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의술은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만약 스테파니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터는 한국으로 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부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한국을 통해 극복했다는 부녀의 사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